귀칠라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또 이것을 또 발굴하고 이것을 알리고 하는 이 역할에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령은 머드 축제로 참 유명한 곳이죠.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령하면 개신교 최초의 선교 유적지 고대도와 최초의 선교사 칼 귀칠라프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9회 칼 귀칠라프의 날, 그리고 제1회 고대도 칼 귀칠라프 국제영화제를 앞두고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오연기 목사님과 함께 신간 귀칠라프 온 고대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일교회 오연기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당찬 애청자분들에게 또 간단한 소개와 인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동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현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애청자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좀 지난 행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행사 분위기나 현장 상황 어땠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매해마다 칼 귀칠라프가 고대도에 온 그 날을 기념해서 네. 저희들이 귀칠라프의 날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로 9회째가 되는 귀칠라프의 날이 행해졌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새롭게 고대도 국제영화제, 기독영화제죠. 네. 를 귀칠라프 선교 기념으로 그 고대도에서 그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9회 칼 귀칠라프의 날과 제1회 고대도 국제영화제를 합쳐서 네. 2022 칼 귀칠라프 축제라 명명하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행사 기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학술 심포지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하 공연 등 아주 다채롭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네. 성황리에 이번 제9회 칼 귀칠라프의 날을 보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7년 전인가요? 굿모닝 귀칠라프라고 책을 네. 한 권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책 이름이 귀칠라프 온 고대도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2014년도 7월 17일 네. 귀칠라프가 한국에 도착한 7월 17일을 기념해서 조선에 도착한 첫 번째 날입니다. 네. 그때 2014년에 굿모닝 귀칠라프를 발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최고의 학술 기관인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논증했던 것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군가라는 점입니다. 네. 그분이 개신교 선교사라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면 귀칠라프가 온 그 해가 한국 개신교 선교 원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발간한 책 이름은 귀칠라프 온 고대도입니다. 이 온자는 영어로 ON, 온자입니다. 네. 개신교 최초 선교사 찾기 프로젝트가 지난번 굿모닝 귀칠라프였다면 네. 이번에는 개신교 최초 선교지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선교지 찾기. 예. 그리고 이 온이라는 것을 굳이 귀칠라프와 고대도 사이에 넣은 이유는 네. 이 영어 온이라는 의미는 켜고 끌 때 네. 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칠라프가 옴으로써 복음으로 한국을 일깨웠다라는 뜻이고,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울 차례다라는 네. 그 말이 반영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온이라고 할 때 뭐뭐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칠라프가 고대도에 도착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온자를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칠라프 on the island 고대도. 네. 네, 그래서 그 온자가 들어간 거고요. 어쨌든 이 전치사 온은 바로 그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뭐 재밌게 혼자 상상해 봤는데 한글 발음상으로 말이죠. 네. 사람들이 읽을 때 귀칠라프 온 고대도니까 이 온은 한글로 치면 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로는 came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각해서 네. 이 제목이 재밌다 싶어 그렇게 채택했어요.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귀에 솔직히 쏙 들어오거든요. 네. 귀칠라프가 온 예. 고대도, 예. 왔다 간 고대도.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대도를 이번에는 최초의 선교지를 찾았다는 의미를 네. 또 담으셨다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쓴 책, 7년 전에 쓴 이 굿모닝 귀칠라프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그럼 가장 다르다고 볼까요? 앞에서 좀 7년 전 책은 최초의 선교사를 찾은 귀칠라프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최초의 선교지를 찾은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뭐 다른 의미가 또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신가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지가 어딘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이 시기에 내게 된 그 이유는요. 일각에서 그간 원산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원산도. 예, 고대도에 귀칠라프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원산도에 도착했다. 고대도는 그저 잠시 거쳐 갔을 뿐이고 네네.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1982년도와 네. 2019년도에 원산도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선교사 귀칠라프 선교사 네. 선교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산도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원산도설을 주장케 한 그런 그들이 잘못 이해하게 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간케앙이라고 해서 귀칠라프의 일기와 항해 책임자 린지의 공식 보고서 안에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네. 이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그곳이 고대도 안항을 뜻하는 것이다. 원산도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개갱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점을 네. 이 책에 논증하여서 네.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이 의미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귀칠라프 온 고대도라는 책을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개신교 최초의 선교지임이 고대도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한 게 가장 큰 이유고 이게 7년 전 책과는 가장 큰 다른 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 1832년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간케항 아까도 지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쓰시면서 연구를 또 하시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이 간케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또 그 설들은 소개하자면 간케항을 원산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원산도에 옛날에 있었던 개갱이라는 곳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고대도다. 왜냐하면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또 성정원 일기, 왕의 비서들의 일기죠. 그다음에 왕의 일기라고 불려지는 일성록이라든지. 일성록. 그다음에 그 당시 순조 시대의 내각에 해당하는 비변사, 그 비변사 등록이라는 기록이라든지 고대도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고대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나머지 하나의 남은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바로 금방 읽어드렸던 간케앙입니다. GANKEANG 이 간케앙. 그래서 이 간케앙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이 고대도보다는 다른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료를 모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정하다 보니 나머지 자료가 거기에 부합되게 자기들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런 단순 논리라고 한다면 네. 간케앙이 개갱이 아니면 뭐 다른 증거들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이 책 안에.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미권의 사람들이 간케앙을 어떤 한자를 간케앙으로 번역하려 했을까, 네. 그러니까 표기하려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측하건대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고 네. 로버트 모리슨에 의해서 최초로 영어, 중국어 사전이 편찬됐거든요. 그럼 그곳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발음에 해당되는 한자어가 뭔지를 네.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살폈을 때에 간은 안전할 안자고예요. 네. GAN 또는 AN을 안전할 안자를 표기할 때 쓴다고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케앙 KEANG는 그건 한국 한자를 표기할 때 영문으로 그렇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항이죠. 네네. 그런데 이 안항이라는 게 부산도 안전한 항구고 그다음에 군산도 안전한 항구고 그렇죠. 포항도 안전한 항구잖아요.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기록들, 이 귀칠라포 관련된 기록들에 보면 네. 고대도 안항에 정박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일성록에도 나오고 네. 순조실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안항은 고대도 안항이다라고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이 이조실록이라든지 일성록이라는 옛날 게 그 옛날 연구하시는 분들이 옛날 글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부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다 또 번역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네.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안항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전체 지명 중에 안항이 들어간 데는 고대도 안항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로 보았을 때에 그것은 고대도 안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 그 스모킹건은 귀칠라포와 린지의 그 북중국 강예기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보면 조선 국왕의 점검을 위한 비망록이라는 그런 편지가 담겨 있어요. 네. 이제 조선의 순조 대왕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도착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편지를 한문으로 써서 네 명의 고관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북중국 강예기에 그것을 영어로 남겼어요. 네. 물론 귀칠라프가 한문을 써서 전달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순조대왕에게 드렸던 그 공식 편지가 네. 한문으로 남아 있다면 여기 지금 영어의 편지의 내용에 간개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네.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대조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문서가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예. 국왕에 올렸던 그 편지의 내용이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장산에 갔습니다. 녹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개항으로 갔습니다. 녹도는 록도 적고 장산은 장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개항으로 갔습니다. 그럼 간개항 그
왕에게 올렸던 그 편지를 딱 대조를 해보니까 안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항. 네. 그러니까 고대도 안항이죠. 그 두 개 됐고 마지막 세 번째가 또 나름대로 흥미롭는데요. 네. 영국 해군성 수로국의 한반도 지도 1258번이라는 넘버가 붙은 해도가 있습니다. 해도가. 그 해도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을 탐사하면서 그 당시 군함이 1816년에 한번 다녀갔거든요. 네. 귀칠라프 이전에 그때 일부를 그렸고 또 귀칠라프가 다녀간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그려졌고 네. 또 그 이후에도 또 좀 더 업데이트 됐지만 거기에 해도에 보면 그 당시 갔던 토마스 리스라는 함장이 귀칠라프 탔던 로드 에머스트 호의 함장인데요. 네. 그가 남긴 기록이 그 해도에 반영이 됐어요. 어떻게 반영됐느냐?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드 에머스트 호 1832년이라고 표시도 되어 있어요. 네. 그 점선에. 그러면은 그 점선을 따라가 보면 귀칠라프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가 어떻게. 예. 그 쭉 와가지고 외연도, 녹도, 불무도를 거쳐가지고 그거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계항으로 갔다고 됐는데 그 강계항으로 점점점 올라가 보면 네. 거기가 고대도입니다. 고대도 남쪽에 제가 고대도 안항이라고 논정했던 곳. 네. 그래서 보령시에서 바로 거기에다가 지금 귀칠라프 기념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예. 지금 가시면 거기 기념공원 있고 거기 조형물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한 곳이 네네. 바로 남쪽 항구인 고대도 안항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점선이 남하하는 있어요. 거기에서 원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건 원산도는 고대도의 몇 배나 되는 큰 섬이니까 그렇죠. 그 다른 주위의 섬과는 달리 크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원산도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는 점선이 간 흔적이 없습니다. 아, 없군요. 그러나 원산도를 귀칠라고 간 적은 있죠. 어떻게 예. 했냐면 모선인 로드 에머스토를 고대도 안항에 정박시킨 다음에 그 주위를 탐사를 했거든요. 예. 그 탐사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는 가장 큰 섬을 이 주위의 가장 큰 섬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만 거기에 성곽이 있는데 네. 아무도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 성곽을 발견했다. 그래서 해군성 수로국 한반도 지도 1258번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서 이 세 개가 스모킹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자세하게 이번에 이 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